포르노가 대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음식을 맛이나 향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문화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84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예요. 로잘린 카워드라는 저널리스트가 사진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예쁜 음식을 찍은 것에 끝나지만은 그 의미를 이 페미니즘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여성의 이 행위를 그 예쁜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속적이고 예속적인 풀이를 했던 거죠. 90년대 말 2000년 초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사전에 이 푸드 포르노라는 단어가 등재가 처음 되고요. 그 뜻으로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로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사실 이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우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음식 사진 찍어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갔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런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음식이 딱 오잖아요. 그럼 잠깐 아무도 건드리지 마. 그다음에 찍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공유를 해서 딴 사람한테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다 하고 나르시즘적으로 자랑을 한 다음에 먹는 거. 이게 이제 그 인문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어찌해서 먹기도 전에 보여주는 생각부터 하게 됐을까? 기본적으로 중세기는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한 사회, 도덕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사회.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크랑 나이프보다 동양의 그 어떤 젓가락 문화가 조금 더 고급 문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한국에서는 포크랑 나이프 쓰는 거를 좀 더 고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서양 문화기 때문에. 서양 문화. 네, 서양 문화기 때문인데 사실 포크와 나이프를 보게 되면 이게 식탁에서 해부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끔 잘게 나와서 그걸 이렇게 먹으니까 사실 굉장히 문명화한 거죠. 동아시아 쪽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국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희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대의 서양을 보더라도 그 초밥집 가서 젓가락 쓰는 거 굉장히 고급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젓가락하고 그 칼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 칼을 식탁에 올리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중세기에는. 왜냐면 이게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세상이. 찌를 수 있죠. 밥 먹다가 우리 농담하는데 이 형이 나한테 빈정상하는 말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 올리는 칼을 보면 이게 위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걸 리셸류 나이프라고 그래요. 쿠토 리셸류. 그 이유가 뭐냐면 리셸류라는 그 추기경. 추기경이 하도 귀족들이 이걸 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니까 빈정상한다고 그 프랑스 궁전에 올리는 칼은 다 끝을 갖다 뭉뚱하게 잘라가지고 올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 못 찌르게 하려고?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사용되네. 이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용되네. 이래야 되는 거야. 화가 많이 는 그래서 열심히 하네 아주. 형 열심히. 칼을 테이블에 올린다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야만적인 행동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시아에도 그거 있죠. 젓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예의가 바르지 않은 행동. 또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갖다 똑바로 놓지 않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사문화기 때문에 젓가락이 이렇게 포인트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나 쪽으로 찔러러 오는 것 같은 협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프를 식탁에 올린다는 게 지금은 이제 세련됨의 상징, 서구의 상징 이렇게 느껴지지만 유럽인들 자신도 역사 속에서는 이런 흉기를 갖다가 우리가 밥상에다 올리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엄청난 담론이 옛날엔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던 민주당, 공화당 후보들이었죠. 정치인하고 음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이 정치인과 혹은 정치와 음식 간에는 굉장히 긴밀하고 또 전략적인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혹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오래된 프랑스 사람인데 이름이요. 이름 미슐랭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은요, 굉장히 프랑스의 유명한 법관이자 정치인이자 또 미식가입니다. 장 앙텔름 브리아 샤바랭. 이 사람이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오늘 먹은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겠다. 저 부검할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부검. 뭐라고 나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혹은 밥이 나오자마자 그 사진을 찍어갖고 SNS에 올리고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로마의 아주 화려한 연회장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항상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계급을 상징을 해왔습니다. 전제군주 시대라든지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베풀 때 거기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연애를 베풀고는 했었죠. 그리고 사실은 파티를 열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똑같이 주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나는 제일 좋은 걸 먹고 계급별로 이렇게 낮춰갖고 주고 평민들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냄새 맡고 있다가 이제 시간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면 그거 받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헨리 8세죠. 이 헨리 8세가 어마어마한 대식가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이제 관장을 했었던 햄튼 궁전의 연회는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양의 음식이 제공이 됐는데 이 헨리 8세가 유난히 좋아했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맨치트라는 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얗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하얀 빵이거든요.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요새는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검은 빵, 뭐 호밀빵, 통곡물빵 이런 걸 많이 먹지만 흰 빵은 옛날에는 귀족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네. 우리는 옛날 쌀밥, 쌀밥, 흰 쌀밥, 이밥이었지. 그렇죠. 우리가 흰 쌀밥 좋아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 정제를 하다 보면 흰 빵을 만들려다 보면 한 40%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에서 음식은 사실은 계급을 나타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전제군주 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회주의 국가처럼 국가가 주는 대로 먹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서 취하는 두 가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경제력 그리고 취향. 진중권 교수님은 아실 것 같은데 누군지. 네, 피에르 브루즈웨, 유명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구별짓기.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1960년대에 프랑스의 상류 계층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 계층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입맛도 들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노동자 계층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음식 같은 거는 열량이 높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먹고 지방이 많고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상류 계층 사람들은 약간 좀 건강에 좋고 좀 이국적이고 그러니까 세련된 이런 이제 음식들을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취향이라는 것들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먹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경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2008년도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대선에 이제 뛰고 있을 때 아루굴라 갭이라는 스캔들 아닌 스캔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뭐 부시 행정부의 어떤 경제 위기 이런 걸 비난을 하면서 지금 홀푸드 마켓에서 파는 아루굴라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이게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조승현 작가님 웃고 계시네요. 홀푸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급 유기농만 파는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물가를 평가할 때 그 슈퍼마켓을 예로 들었다는 것이 이제 서민의 삶을 모른다는. 그렇죠. 이 홀푸드 마켓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을 제품을 특화해서 파는 곳이고 뭐 이국적인 제품도 굉장히 많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코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사실은 미국의 다른 슈퍼마켓에 비해서 훨씬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사실은 먹을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만의 아르골라에 사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계에 사는 굉장히 특화된 계층이다 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음식과 본인의 어떤 학력 수준 혹은 소득 수준하고 이게 계속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본인 어떤 정치적인 성향
혹은 선호하는 후보, 지지 정당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2008년도에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사파인데요. 그림을 보시고 딱 떠오르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 혹은 가장 눈에 띄는 거. 야, 이거 되게 비유적인 건데. 공화당, 민주당 그렇죠. 뭐 오, 네. 많이 먹고 보니까 저 앞에 있는 게 스시 스시죠. 같은데 네. 뭐 좀 감각적인 거를 찾는다 뭐 이런 얘기. 스시하고 칵테일을 먹고 있고 이쪽 사람은 이제 맥주 500짜리 하나에다가 소세지랑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기 말이 채식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영어로 말이 바뀐 거 말이 아니에요? 생선을 코끼리도 채식이에요. 네, 안 먹죠. 네, 뭐 정답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당나귀가 민주당을 상징을 하고 코끼리가 공화당을 상징을 하죠. 이제 보시면은 당나귀가 아주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그러니까 여러 번 먹어본 솜씨예요. 수시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너편에 있는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딱 소시지 딱, 메쉬 포테이토 딱, 그리고 맥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서민층 이런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상대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그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어떤 기사에 나왔던 사파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제품을 쓰고 뭐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지지하는 후보 이런 게 대충 윤곽이 나온다.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 자기의 전용 비행기에서 저 수염 있는 할아버지의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 혹은 공화당원들을 향해서 눈높이를 좀 맞춰주는 거죠. 억만장자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런 패스트푸드를 난 정말 좋아해 라고 이제 선전을 해주는 겁니다. You could be my teacher, you could be my boss, oh, you could be my lover, you could be my car, maybe I could drive you.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김정은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왜 하필 햄버거였을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이게 딱 그 백인 하층들의 음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음식에는 항상 계급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류 계층 혹은 지금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불리는 계층이 항상 들어가고 싶어하고 음식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당연히 지금 자본주의 사회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들이 지천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대중의 경제력이라는 것이 물론 뭐 굉장히 불균형하다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장된 상황이고, 그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를 날라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음식에 탐닉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